6.25 전쟁이 끝나고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후진국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은 기반 시설마저 다 폐허가 되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IT산업,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200년 이상 걸려 나라를 발전시켰고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해도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거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발전은 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가난의 서러움을 물려주지 말자며 희생하고 노력해온 이전 세대들 덕분입니다. 우리의 조부모, 부모 세대들은 본인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못 먹고 살았어도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굶지 않게 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느라 자식들과 같이 놀아주고 대화를 하는 따뜻한 부모가 되기는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자식들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서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전 세대들에 비하면 훨씬 풍족한 환경에서 다양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단칸 월세방에서 사는 것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고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몇 명이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한 번 하는 것이었습니다. 짜장면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더 이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 하루 3끼가 먹기 힘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루 3끼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해외여행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는 3끼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만큼 폼나게 살 수 있느냐로 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해지고 남과의 비교가 고민거리가 되자 자식 세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줄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식 세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지금 세대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기만 하면 좋습니다. 여기저기에 적자나는 공항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든 말든 나라 경제가 망하든 말든 월급을 더 달라며 항상 파업하는 대기업 노조도 있습니다. 자식 세대가 갖기 어렵든 말든 자기 세대만 국가로부터 복지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다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 세대가 어찌되든 말든 우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당장 더 일하고 나라에서 복지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는 정치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그들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조국이나 윤미향을 두둔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깨끗한 나라를 원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못 사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들을 탓하며 나라에서 공짜로 뭔가를 주면 좋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중시해야 할 우파 정치인들조차도 국민이 염치 없는 요구를 하면 이에 대해 냉정하게 비판하고 케네디처럼 나라가 본인을 위해 뭘 해줄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 표를 계산하며 염치 없는 국민의 공짜 정신에 부응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다수의 염치 없는 국민과 비리와 권력욕에 빠진 정치인들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지금 자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나서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당장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자손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